네, 안녕하세요. 로우엔텍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서포트 모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누르셔서 서포트 모드를 볼 텐데요. 지금 현재 서버 I에 프레셔 서포트와 이제 볼륨 서포트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프레셔 서포트를 보겠습니다. 프레셔 서포트를 보시면 일단은 이 가운데 걸 지우고 왼쪽 거를 보시면은 RR이 빠졌습니다. 프레셔 컨트롤에 비해서 RR이 빠진 이유가 환자가 자기 RR을 결정하게 되는 거고요. PC above PB라는 수치에서 PS above PB라는 게 바뀌었는데요. 이제 마찬가지로 프레셔 레벨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고 지금 한 가지 새로 생긴 파라미터는 인스프 사이클 오프라는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백업 벤틸레이션이라고 해서 환자의 자발호흡이 없는 엠니아 상황일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백업이 걸릴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알람 프로파일 프레셔 서포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프레셔 서포트로 억셉을 누르고 벤틸레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스트럼은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엠니아 상황입니다. 자, 보시면 알람 프로파일 보시면 엠니아 타임이 있고요. 최소 15초로 할 수 있는데 15초로 해보겠습니다. 15초 동안 자발호흡이 없으면 백업이라는 게 뜨고 No Patient Effort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프레셔 컨트롤 모드로 백업이 되어서 지금 프레셔 컨트롤 모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없던 RR이 생겼죠. RR이 생기면서 이제 컨트롤 모드로 작동하게 되는 거고요. 환자의 자발호흡이 살아나게 되면은 자, 살아나게 해보겠습니다. 살아나면은 다시 백업이 사라지면서 프레셔 서포트 모드로 돌아가면서 RR이 없어졌습니다. RR이 없어지면서 자발 호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플로우 웨이브폼에 이 자주색 같은 요 선이 표시가 되면서 T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보시면 T자가 생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 자발 호흡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이런 식으로 압력이 이제 네거티브로 살짝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식으로 볼 수 있는데, 그냥 보통 환자가 숨을 쉬기 위해서 다이아프램을 당기면서 흉곽이 음압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서 저런 식으로 약간 음압이 걸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트리거가 플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이는 떨어지지 않아요. 이 정도로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살짝 떨어지거나 아예 안 떨어지거나 뭐 그 정도 선인데, 일반적으로는 살짝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프레셔 서포트고요. 프레셔 서포트인데 환자가 자발호흡이 있을 때 환자가 마음대로 숨을 쉬는 건 아니고 RR은 환자가 결정하지만 숨 쉬는 이 호흡 시간은 또 이 벤틸레이터에서 결정해 줍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서포트를 해줄지 서포트 레벨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해주고요. 현재 테스트 렁에게 20의 이제 레벨을 줬을 때 타이달 볼륨이 400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흡은 이 정도 적당히 한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이걸 보여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이게 환자고 이제 막 자발 호흡이 생기게 돼서 프레셔 서포트 모드를 걸게 되면은 RR이 이제 조금 빠른 경우가 많은데요. RR이 빠른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사이클이 문제인데, 지금 보시면 지금은 정상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흡기가 끝나기 전에 호기로 전환하려고 하는 환자들은 마지막 부분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뜨게 되거든요. 이게 흡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호기로 전환하려고 숨을 내뿜다 보니까 압력이 붙어가지고 압력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보시면 인스프 사이클 오프라는 게 있습니다. 인스프게 인스피레이션이거든요. 흡기의 사이클을 언제 끝날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30%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하시면 이게 100% 높아졌다가 30% 되는 시점에서 호기로 전환을 해주는 게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입니다. 자, 보시면 높아졌다가 30% 시점이 됐을 때 강제로 호기로 전환해주게 되는데요. 자, 방금처럼 흡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이런 식으로 파이팅이 살짝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인스피레이션 사이클 오프를 조금 높여줍니다. 조금 높여주게 되면은 이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되면서
환자의 호기와 이 흡기 시간이 파이팅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을 이제 관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만 파이팅이 없을 때 이 수치를 너무 높이게 되면은 흡기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타이달 볼륨이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변경하되 가능하면 흡기 시간을 충분히 해서 충분한 타이달 볼륨을 이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20%까지 했더니 조금 더 흡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볼륨이 많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끝에 살짝 이런 식으로, 이번엔 제가 조작하지도 않았는데 살짝 이렇게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흡기 시간이 좀 길어서 생기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호기로 전환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이제 플로우가 이런 식으로 조금 정지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다시 원래 디폴트 값으로 좀 올려보겠습니다. 올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고 웨이폼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서포트 모드에서 이제 I 레이쇼 대신에 이 TI, TOT라는 게 생겼는데요. 토탈 브리딩 타임 분의 이제 인스퍼레이션 타임이에요. 즉, 인스퍼레이션 타임, 흡기 시간이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0.3 정도니까는 거의 3분의 1 정도, 거의 1대2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 1대2 정도로 지금 흡기 시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트리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플로우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플로우를 만약에 너무 높게 하게 되면은, 너무 높게 이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살짝 이렇게 흔들어줬을 때, 환자의 자발호흡이 아닌데 이렇게 흔들어주는 것 따라서 플로우의 변경을 자발호흡으로 감지해서 이런 식으로 자발호흡이 생깁니다. 그럼 환자와의 파이팅이 생길 수 있고, 순간적으로 이제 자발호흡이 아닐 때 호흡을 주고 환자와의 자발호흡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은 압력이 순간적으로 치솟으면서 파이팅이 생길 수 있고 데미지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프레셔 서포트 모드가 작동을 하고요. 자, 아까 전에 엠니아 타임 있었잖아요. 엠니아 타임이 지금 15초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15초 동안 엠니아 걸리면 이런 식으로 백업이 뜹니다. 근데 자발호흡이 있으면 다시 서포트 모드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자발호흡이 없으면 엠니아가 되면서 백업 모드가 진행이 되는데요.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백업이 걸렸죠. 다시 자발호흡을 하게 되면 자발호흡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렇게 이제 엠니아가 자발호흡과 반복이 돼서 2분 안에 3번의 이런 백업이 걸리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팝업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자발호흡이 약간 있긴 있지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세팅을 바꿔달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발호흡을 계속 유지하지 않고 컨트롤 모드로 바꿔주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알람을 끄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프레셔 서포트였고요. 자, 볼륨 서포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륨 서포트도 크게 다른 건 없는데요. 볼륨 서포트인데 동작 방식이 PRVC처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디셀러레이팅 모드로 작동하고요. 타이다 볼륨으로 설정을 하지만 동작 방식은 이 플로우 패턴은 프레셔 서포트, 프레셔 컨트롤과 프레셔 서포트와 동일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프레셔 서포트와 다른 점은 한 가지죠. 타이다 볼륨을 설정해서 환자가 저 타이다 볼륨을 낼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일정한 벤틸레이션이 가능하고 CO2가 계속 차는 환자에게 일정한 벤틸레이션이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쓸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프레셔 서포트를 쓰는데 시크레션이 너무 많아가지고 프레셔는 일정한데 타이다 볼륨이 자주 안 나오는 경우, 그래서 미니 볼륨 알람이 계속 뜨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타이다 볼륨을 일정하게 해주는 이런 볼륨 서포트를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피크 프레셔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피크 프레셔를 잘 모니터링하고 알람 여기 그 어퍼 리밋 설정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외엔 나머지는 다 프레셔 서포트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포트 모드를 보았고 다시 10탭으로 돌아갈 텐데요. 10탭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프레셔 레벨을 조금씩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폐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서 서포트 레벨을 조금씩 줄여 나가겠고요. 줄여 나가다가 결국은 0까지 줄이게 되면은 CPAP 모드가 됩니다. 이건 이제 CPAP이고요. 환자가 숨을 쉬어도 서포트가 없습니다. 환자가 쉬는 만큼만 볼륨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한번 숨을 쉬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을 쉬게 되고요. 안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킵값만 주면서 환자가 어떤 서포트 없이 숨을 쉬는 게 CPAP 모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은 일반 서포트나 컨트롤 모드와는 파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게 이제 CPAP에서는 저게 정상이고요. 이게 음압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파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피크 프레셔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볼륨을 많이 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600 정도의 볼륨이 났는데 피크 프레셔가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음압호흡, 자가호흡의 이제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양압호흡을 하게 되면은 그 볼륨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압력으로 전환이 되는데 자가호흡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륨이 높아져도 피크 프레셔가 상승되지 않습니다. 즉, 폐가 데미지를 받거나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CPAP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포트 모드에선 다 알아봤고, 나바라는 모드는 추후에 아주 그 시간을 빼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서포트 모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